LA 산불로 집을 잃은 LA 부호들이 한인타운에서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비벌리 힐스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비벌리 힐스의 고급 주택가에서 남편 브라이언과 6살 딸 소피아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넓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주말마다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열고 소피아는 마당에서 강아지 맥스와 함께 뛰어놀았죠. 그야말로 캘리포니아의 꿈 같은 생활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평소처럼 소피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렸고 TV에서는 급박한 목소리로 비상 상황을 알리고 있었죠. LA 외곽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산타아나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브라이언, 빨리 중요한 서류와 필수품만 챙겨. 산불이 우리 동네로 번지고 있대. 남편을 깨우며 소리쳤어요. 불과 30분 만에 우리는 중요한 서류, 가족, 사진첩, 소피아의 곰인형, 그리고 맥스를 데리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어요. 길가에 서서 뒤돌아본 우리 집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 집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저희는 다행히 소피아의 학교로 빨리 이동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소피아를 만날 수 있었어요. 소피아는 선생님들과 함께 대피 연습을 하고 있었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소피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저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우리는 안전한 지역의 호텔로 피신했어요. 호텔 로비에 있는 TV에서는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불길이 비벌리 힐스의 고급 주택가를 향해 빠르게 번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가 화면에 나왔을 때는 이미 많은 집들이 불에 휩싸여 있었어요. 우리 집. 브라이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소피아가 이 광경을 보지 않도록 호텔 방으로 데려갔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산불은 진화됐지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보안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동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우리 집이 있던 자리에는 검게 탄 잿더미만 남아 있었거든요. 주변의 수십 채 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동네는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렸답니다. 브라이언은 잠시 말을 잃었고 소피아는 맥스를 꼭 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집이 어디 갔어요? 내 장난감들은? 소피아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꼭 안아주며 다시 시작할 거야.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라고 위로해줄 수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우리 동네 끝에 있던 세 채의 집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집들 주변으로는 모든 게 타버렸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 그 집들을 보호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브라이언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근처에 있던 소방관에게 물어보니 그 집들은 최근에 한국인 건축업자가 지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내화 건축 기술과 현대적인 방제 시스템을 결합해 지어졌다고 해요. 한국의 건축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다니. 브라이언이 감탄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어요. 피해 지역에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거든요. LA 한인타운의 여러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온 봉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생수, 따뜻한 음식, 담요 등을 나눠주고 임시 거처를 찾는 일을 도와주었죠. 한 중년 한국인 여성이 제게 다가와 따뜻한 김밥과 떡볶이를 건네주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말투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다른 한국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죠.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무료로 샤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또 다른 봉사자는 소피아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소피아가 인형을 안으며 물었어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몰랐지만 아마도 정이라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야라고 대답해 주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정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라고 해요. 한국인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따뜻한 국수가 제공됐어요. 그 맛은 정말 특별했죠.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 봉사자에게 이게 무슨 요리냐고 물었더니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인스턴트면이 아니라 직접 국물을 끓이고 여러 재료를 넣어 특별하게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건축 기술과 공동체 문화에 관심이 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산불 발생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행히도 우리 집은 전소되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였고, 보험금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집을 다시 구하기 어려웠죠. 브라이언과 저는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의 학교와 가깝고 우리 예산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해.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죠. LA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었고, 산불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새 집을 찾고 있어서 경쟁도 치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인 동료 미나를 만났어요. 미나는 LA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한국 문화에 자부심이 강한 친구였죠. 제가 산불로 집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 아파했어요. 레이첼, 정말 큰일 났네. 어디서 지내고 있어?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호텔에 머물고 있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때 미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어디 좀 가볼래? LA 한인타운에 새로 지은 프리미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 갈 건데 요즘 그곳이 LA의 핫플레이스래.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파트라는 단어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나가 열정적으로 권유하길래 그래, 한번 구경해 볼게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방문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렇게 저는 한국식 아파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부터 털어놓아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제가 한국식 아파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 저는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2년 전, 저는 회사 일로 서울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화장품 마케팅 프로젝트 때문이었는데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오라는 미션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항, 빠른 인터넷,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패션 감각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거든요. 강남, 송파, 분당 등 지나는 곳마다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 동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저기에 사람들이 정말 사는 건가요? 저는 택시 기사님께 물었어요. 네, 저기 아파트들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정말 좋아하죠.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닭장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빽빽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지? 미국의 넓은 단독주택에 익숙한 제게는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한국 지사의 마케팅팀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중 한 여직원이 자기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죠. 그녀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우선 아파트 단지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중앙광장, 분수대, 산책로, 심지어 작은 숲까지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또 한 번 놀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집안이 얼마나 깨끗한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죠. 그녀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모던했어요. 특히 바닥이 따뜻한 게 인상적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여전히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자체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 건물들을 보며 프라이버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호텔로 돌아와서 다른 미국인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한국은 땅이 부족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쌓아 올리는 거래. 나는 절대 저런 곳에서는 못 살겠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말이었죠. 출장이 끝나고 LA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저의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기를 들려줄 때도 아파트가 닭장 같았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그땐 미국의 넓은 단독주택이 훨씬 더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 형태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산불로 집을 잃고 임시로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호텔 생활은 편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비슷한 수준의 단독주택을 다시 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고 소피아가 다니는 학교와의 거리도 고려해야 했어요. 브라이언,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호텔방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글쎄, 일단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보험금으로 당장 집을 사긴 어려울 것 같아. 브라이언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임대주택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인 동료 미나의 제안이 떠올랐어요. LA 한인타운의 프리미엄 아파트 모델하우스. 처음에는 설마 내가 아파트에서 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브라이언, 이번 주말에 LA 한인타운에 새로 지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 갈까 해. 제 말에 브라이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파트? 넌 아파트를 싫어하잖아. 브라이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미나가 요즘 그곳이 LA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 한번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 제 말에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미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기대치는 매우 낮았답니다. 어차피 실망할 텐데 그냥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대안을 찾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LA 한인타운의 프리미엄 아파트는 제가 서울에서 본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주말이 되고 저희 부부는 미나를 만나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미나는 이 프리미엄 아파트의 특징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이 아파트는 한국의 최신 건축 기술과 LA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한 거야. 온돌 난방 시스템, 스마트홈 기술, 커뮤니티 시설 등 정말 혁신적이래. 미나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속으로는 그래,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이었죠.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 환경에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은 활기차고 현대적인 분위기였거든요. 한국 음식점, 카페, 부티크 상점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기가 LA 한인타운이야? 생각보다 훨씬 세련됐네. 제가 감탄하자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한인타운은 많이 변했어. 특히 K-팝과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 이제 모델하우스로 가보자. 미나의 말에 저희는 프리미엄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향했어요. 모델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화려한 외관의 건물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명 할리우드 배우,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제가 TV에서 본 적 있는 유명인들까지. 심지어 산불로 집을 잃은 비벌리 힐스의 부호들도 보였어요. 미나,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내가 잘못 본 건가? 제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물었어요. 미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여기가 핫플레이스라고 했는지.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LA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곳이야.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렇게 저희는 줄을 서서 기다린 후 드디어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한국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답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우선 로비부터가 달랐어요. 5성급 호텔의 로비를 연상시키는 웅장한 공간에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나무로 장식된 인테리어, 그리고 중앙에는 아름다운 분수까지 있었죠. 이게 아파트 로비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브라이언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우리를 안내하던 한국인 에이전트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주거 공간입니다. 24시간 콘시어지 서비스, 무인 택배 시스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로비에서는 젊은 남성이 태블릿을 들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에이전트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바로 24시간 상주하는 콘시어지 중 한 명이라고 해요. 택배를 받아주거나 음식 배달을 받아 보관해주거나 심지어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건 정말 호텔 같은데? 브라이언이 감탄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았어요.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최신 장비가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 요가 스튜디오, 골프 시뮬레이션 룸, 그리고 놀랍게도 프라이빗 영화관까지 있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시설들이 모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거라니 믿기 힘들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코리안 스파라고 불리는 공간이었어요. 한국식 찜질방과 온천을 재현한 이곳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미나가 설명하길, 한국에서는 이런 공간에서 몸을 씻고 찜질을 하며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찜질방은 한국 사람들의 사교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야. 이곳에서 몸의 독소도 빼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지. 미나의 설명에 저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런 공동 공간에서의 경험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게 됐죠. 다음으로 우리는 모델 유닛을 보러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이 아파트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유닛에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조명, 온도, 보안 등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각 층마다 작은 라운지 공간이 있어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죠. 드디어 모델 유닛의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한국식 구조였는데 그 순간부터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넓고 밝은 거실, 모던한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닥이었어요. 이 바닥을 한번 맨발로 밟아보세요. 에이전트의 제안에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어머, 따뜻하네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바닥 전체가 은은하게 따뜻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입니다. 2000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용해온 방식인데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 발부터 머리까지 균일하게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건강한 난방 방식이죠. 에이전트의 설명에 브라이언도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우리 집은 히터를 틀면 천장 쪽만 더워서 항상 발이 차가웠잖아. 소피아는 이미 신나게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 바닥 너무 좋아요. 카펫도 없는데 따뜻해요. 현관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에이전트의 설명을 들으니 너무나 합리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외부의 먼지, 세균, 오염물질을 모두 집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위생상 더욱 중요하죠. 한국의 아파트는 이런 현관 시스템이 기본이에요. 에이전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런 관점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방으로 이동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신 가전제품들은 물론이고 특히 눈에 띈 것은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었죠. 김치 냉장고요? 제가 궁금해하자 에이전트가 설명해 주었어요. 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 보관 온도가 중요해요. 이 특수 냉장고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의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인이나 치즈 같은 서양 식품을 보관하는 데도 최적이죠.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미나가 웃으며 설명했죠. 한국에서는 비데가 기본이야. 더 위생적이고 환경적이기도 하지. 한번 써보면 화장지만 쓰는 생활로는 절대 돌아가기 싫을 거야. 침실로 이동했을 때 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전망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LA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3중 유리창과 특수 방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외부 소음이 거의 차단됩니다. 프라이버시도 최대한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죠. 에이전트의 말에 브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브라이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브라이언이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니. 다음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공간으로 안내받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실내 놀이방, 심지어 작은 도서관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소피아는 금방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또 다른 장점은 공동체 문화예요. 미나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서는 이웃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전통이 있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서로 아이를 봐주거나 함께 등하교를 시키는 등 공동육아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이 말을 듣자 저는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주거 문화와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웃과 담장을 높게 쌓고 서로 교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공동체 문화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투어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옥상 정원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는 커뮤니티 가든, 바비큐 시설, 그리고 아름다운 조경이 있었죠. LA의 전경을 배경으로 한 이 공간은 마치 도심 속 오아시스 같았어요. 여기서 주민들이 함께 파티를 열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그냥 휴식을 취하기도 해요. 특히 일요일 아침에는 요가 클래스도 열린답니다. 에이전트의 설명에 저는 이미 이곳에서의 생활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모델하우스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한국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런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미나가 물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놀라워. 이런 곳이 LA에 있다니 믿기지 않아.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브라이언도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가격은 어떻게 돼? 우리 예산에 맞을까? 에이전트가 가격표를 건네주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예산 범위 안에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살던 단독주택보다는 공간이 작았지만 이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고려하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었죠. 지금 계약하시면 특별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요.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요. 에이전트의 말에 브라이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브라이언이 말했고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나왔어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내심 이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브라이언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가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됐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묘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소피아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었고 브라이언과 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모델하우스에서 받은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소피아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브라이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브라이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특히 그 온돌 난방은 정말 신기했어. 우리 집에서는 항상 발이 차가웠는데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브라이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시설들이 너무 좋았잖아.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심지어 찜질방까지. 우리가 살던 집에는 없던 것들이지.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보안 시스템도 마음에 들었어. 산불 이후로 안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레이첼, 우리가 정말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미국인들은 보통 집을 소유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잖아. 그리고 소피아에게 마당이 있는 집이 더 좋지 않을까? 아, 역시 브라이언답네요. 항상 실용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깊게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브라이언,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하지만 오늘 본 아파트는 우리가 생각하던 전형적인 아파트와는 달랐잖아. 소피아는 실내 놀이공간과 단지 내 놀이터에서 충분히 놀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야. 브라이언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오시면 어디서 묵으시게 할 거야? 그리고 후에 단독주택으로 다시 이사 가는 건 어떻게 될까?
그때 제가 가장 설득력 있는 카드를 꺼냈어요. 브라이언,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피아의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거야. 그 아파트는 소피아의 학교에서 겨우 10분 거리잖아. 게다가 보험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고. 브라이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 말이 맞아. 지금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 온돌 바닥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 우리 집은 겨울에 항상 발이 얼어 죽을 것 같았잖아. 저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어요. 적어도 브라이언이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그날 밤 소피아가 갑자기 기침하며 깨어나는 바람에 중단됐어요. 엄마, 목이 아파요. 소피아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체온계로 재보니 미열이 있었어요. 역시 호텔 생활이 길어져서 그런가 봐. 브라이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바닥이 차가워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모델하우스에서 본 온돌 난방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좋다는 에이전트의 설명이 생각났거든요. 브라이언, 아까 내가 한 말. 온돌 바닥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 혹시 소피아의 건강에도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말에 브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튿날 아침, 소피아의 상태는 호전됐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어요. 호텔 생활이 길어질수록 소피아의 건강과 정서에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미나한테 전화해볼게. 그 아파트에 대해 더 알아보자. 제가 결심한 듯 말했고 브라이언도 동의했어요. 미나에게 연락했더니 주말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해왔어요.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도 만나면 좋겠다고 했죠. 데이비드는 미국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말이 되고 저희 부부는 소피아와 함께 미나의 집으로 향했어요. 미나는 LA 서쪽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죠. 여기서 사는데 왜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거야? 브라이언이 미나에게 물었어요.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 집을 팔고 한인타운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야. 이 집은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고 데이비드 회사와도 멀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식 생활 방식이 그리워. 데이비드는 정말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금발의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죠. 처음에는 저도 아파트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 마당 있는 단독주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나와 결혼하고 한국에 몇 번 방문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데이비드의 말이 제 생각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무엇이 바뀌게 했나요? 브라이언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공동체 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잖아요. 이웃끼리 담장을 높게 쌓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문화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너무 고립된 느낌이 들어요. 미나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달라.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같은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고 부모들은 서로 아이를 봐주거나 등하교를 함께 해줘. 요즘처럼 핵가족 시대에 이런 확장된 커뮤니티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지. 소피아는 이미 미나와 데이비드의 딸 해나와 친해져서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온돌 난방은 정말 대단해요. 데이비드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바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방 시스템이더라고요.
훨씬 건강하고 쾌적해요. 해나가 예전에는 자주 감기에 걸렸는데 한국에서 지낼 때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브라이언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정말요? 소피아도 자주 감기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도 정말 위생적이에요. 데이비드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발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져요. 밖에서 밟은 모든 오염물질을 집 안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이제 완전한 코리안 스타일 신봉자가 됐어.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지. 저녁 식사 동안 우리는 한국 음식을 즐겼어요. 미나가 직접 만든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등이 테이블에 가득했죠. 브라이언은 처음으로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해 보려고 노력했고, 소피아는 김과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미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에 한인타운에서 한국 문화축제가 열려. 같이 가볼래? 소피아도 재미있어 할 거야. 좋아요. 소피아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해나도 갈 거예요? 물론이지.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브라이언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아파트 생활이 우리에게도 좋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점점 더 그 생각에 끌리고 있어. 특히 소피아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브라이언이 동의했어요. 다시 한번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볼까?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알아보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브라이언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그도 소피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나 봐요. 좋아. 내일 당장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볼게. 제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서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국식 프리미엄 아파트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걱정과 의문이 남아 있었죠. 과연 우리 가족이 아파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소피아는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선택이 우리 가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관심 있던 유닛들이 아직 몇 개 남아있다고 했죠. 저희는 그날 오후에 다시 한번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소피아, 오늘 그 예쁜 아파트에 다시 가볼까? 아침 식사를 하며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네. 거기 놀이방도 있고 수영장도 있잖아요. 소피아가 신나서 대답했죠. 적어도 소피아는 이미 마음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브라이언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브라이언, 우리가 지금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냥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지.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를 선택해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단독주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제서야 브라이언이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일단 가보자. 오후에 저희는 다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실용적인 질문들을 준비해갔죠. 주차 공간, 관리비, 계약 조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에이전트는 이번에는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유닛들을 보여주었어요. 모델하우스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여전히 충분히 넓고 쾌적했죠. 특히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과 소피아의 방으로 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유닛이 특별한 이유는 코너 유닛이라서 창문이 두 면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 채광이 정말 좋죠. 에이전트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방을 둘러보고 나서 저희는 계약 상담실로 이동했어요.
이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죠. 브라이언, 어떻게 생각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브라이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특별 할인과 산불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예상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죠.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오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가족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 우리 이제 여기 살 거예요? 소피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 소피아. 곧 우리의 새 집이 될 거야. 제가 소피아를 안아주며 대답했죠. 입주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는 필요한 가구와 생활용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새로 구입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미나가 한국식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추천해줬어요. 온돌에 맞는 얇은 매트리스, 김치 냉장고, 현관에 놓을 신발장 등 생소한 물건들이었지만 모두 한국식 생활에 필수적인 아이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이첼, 이거 써봐. 한국에서 온 도자기 쿠션이야. 온돌 바닥에 앉아있을 때 정말 편해. 미나가 특이한 모양의 쿠션을 건네주었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지만 앉아보니 정말 편안했죠. 브라이언은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조명, 온도, 보안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그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심지어 미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법을 익히기까지 했어요. 생각해봐, 레이첼. 출근하기 전에 미리 온도를 켜놓으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바닥이 우리를 맞이할 거야. 브라이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변했다니. 드디어 입주 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호텔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 구입한 물건들을 들고 아파트로 향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콘시어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레이첼 씨 가족이시죠?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콘시어지의 친절한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으로 향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피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죠. 와, 우리 집이다. 소피아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신발을 벗고 온돌 바닥을 맨발로 밟는 순간 정말 집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었죠. 브라이언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넓네. 그리고 이 전망 봐. 브라이언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LA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죠. 첫날 밤, 저희는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온돌의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죠. 엄마, 바닥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소피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건 온돌이라고 해.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야. 제가 설명해 주었죠.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가 봐요. 소피아의 순수한 말에 저와 브라이언은 미소를 교환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산불 발생 후 약 3개월 만에 드디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우리의 일상이 되어갔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소피아가 단지 내 다른 아이들과 빠르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같은 층에 살던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딸 지수와 특히 친해졌는데 두 아이는 매일 함께 놀게 되었죠. 레이첼, 소피아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놓으세요. 당신이 퇴근할 때까지 봐줄게요. 지수 엄마의 제안에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곧 그것이 아파트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은 제가 지수를 돌봐주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엄마가 두 아이를 함께 봐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육아 시스템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바쁜 직장인 부모에게는 더욱 그랬죠. 미나가 말했던 정의라는 개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도 우리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요가 클래스, 영화의 밤, 바비큐 파티 등을 통해 이웃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었죠. 브라이언은 특히 골프 시뮬레이션 룸에서 다른 남자들과 친해졌고, 저는 한국 요리 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레이첼, 이 김치 내가 직접 담근 거야? 어느 날 브라이언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맛있는데. 응, 한국 요리 교실에서 배웠어. 다음에는 불고기에 도전해볼 거야.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피아의 건강이었어요. 호텔에서 자주 감기에 걸리던 소피아가 온돌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거든요. 맨발로 다니는 생활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신발을 벗고 생활하다 보니 집안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었죠. 한 달이 지나고 저희는 아파트 입주민 파티에 참석했어요. 놀랍게도 이웃들 중에는 저희처럼 한국 문화에 매료된 미국인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옆집에 사는 제니퍼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어요. 특히 찜질방은 정말 중독성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찜질방에 가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제가 공감하며 대답했죠. 브라이언은 다른 남자들과 한국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죠. 처음에 가장 걱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저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수가 한국어로 노래 부르는 거 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소피아는 단지 내에서 열리는 어린이 한국어 교실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였지만 소피아는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가 어느 날 저녁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빨리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다니. 이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희 가족은 빠르게 한국식 아파트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비록 산불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이제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식 아파트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온돌 난방, 공동체 문화, 현관 시스템, 찜질방 등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우리의 권유로 같은 단지에 입주하기도 했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희 가족의 사랑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어요. 다음 휴가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고 소피아는 벌써부터 기대에 차 있죠. 저 역시 서울의 아파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이렇게 풍요로운 새 삶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도 하나 봐요. 저희 가족에게 LA 한인타운의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이제 저는 LA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식 생활을 즐기는 LA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이첼과 그의 가족이 LA 한인타운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닭장 같은 아파트라며 거부감을 보이던 미국인 가족이 한국식 온돌 난방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 난방, 스마트홈 시스템, 현관 문화 같은 실용적인 편리함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육아, 찜질방 문화처럼 서로 나누는 정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산불 사건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김치를 담그며 이웃들과 함께 커뮤니티 활동까지 즐기는 완벽한 한국 팬이 된 레이첼 가족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어릴 적 온돌방의 추억 있으신가요? 저는 할머니 댁에서 아랫목, 윗목 나눠 자던 기억이 나네요. 아랫목은 정말 따뜻해서 어른들 자리였죠. 밥 공기를 아랫목에 두고 이불 덮어 따뜻하게 보온했던 지혜로운 방법도 있었고요. 여러분만의 온돌 관련 추억이나 외국인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한국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레이첼 가족처럼 한국 문화에 빠진 외국인 친구 이야기도 환영해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